자, 오늘의 대장주에는 빠질 수 없죠. 카카오페이, 이렌시스 들어가 있고요. 꼬리주에는 그린강학 그리고 KH 바텍이 들어가 있습니다. 카카오페이부터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네. 지난주 일정 이야기했을 때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이야기가 좀 있었고 네. 그 당시에는 그렇게 움직임이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오늘 움직임을 딱 보고 나서 무슨 일이지 했는데 상한가 와 이거 정말 대단한 움직임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상한가가 수두룩하게 나온 섹터죠. STO. 네. 토큰 증권 관련된 쪽에서 상한가가 수두룩하게 좀 나왔습니다. 결국 상한가가 나올 수 있었던 이유 중에서는 코스닥 활성화 쪽에서 이 실물 증권을 어떻게 발행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이 시장을 디지털 자산으로 연계해서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건가라는 이야기 속에서 토큰 증권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자 코스닥 올라갈 때 토큰 증권이 필수라고 하는 붐이 일어나면서 뭐 카카오페이, 다날, 헥터 파이낸셜, 그 외에 NHN, KCP? 네. 이런 쪽으로 해서 네이버 쪽까지도 올라가고요. 너무 많다 보니까 다 외우기도 힘듭니다. 카카오가 올라가는 네. 거는 또 카카오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더진이 올라가니까 또 그렇죠. 같이 이렇게 올라가고, 카카오 그룹주도 올라가고, IT센 글로벌도 오늘 신나게 움직였잖아요. IT센 글로벌은 어마어마하게 또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딱 일정 모멘텀이 이번 주에 STO 관련된 이야기가 여당 입장에서 먼저 최종안을 만들겠다라는 곳에서는 이 일정을 보시고 월요일부터 여러분들이 STO 관련된 종목들 한번 볼까? 거기다가 추가적인 모멘텀들이 있죠. 증권주들은 실적이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었기 때문에 STO와 토큰 증권 관련된 이야기들이 증권주 안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들이 나타났더라라는 모습입니다.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지분 구조를 한번 보게 되면 카카오페이가 카카오 증권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카카오페이가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카카오페이 증권이라는 하나의 플랫폼이 또 있더라. 그리고 페이가 갖고 있는 것이 결국 시장에서의 자산관리, 결제, 송금, 그리고 보험, 증권까지 합해져 있는 결국 하나의 결제 플랫폼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부분이 가장 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을 거고요. 카카오 그룹주가 올라간, 카카오 지주사가 올라갈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도 더즌이라는 이 기업의 모멘텀이 부각이 되면서 같이 동반적으로 상승을 했는데, 제가 보건대 가장 눌려있던 곳에서 추가 반등이 나온 모습이고요. 오늘 바이오 쪽들도 가장 많은 움직임들이 나왔습니다. 그중에서도 제가 상법 개정과 관련된 법사위 일정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거는 일정이 연기되면서 법사위원회에서 상법 개정과 관련된 심사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말씀드렸던 자사주가 가장 많은 종목 신영증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대신증권도 말씀을 드렸는데, 증권주들이 결국엔 추가적인 반등 흐름들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일정 모멘텀을 잘 꿰고 있으면 여러분들 이번 주도 좋은 수익을 거두셨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고요. 다음 주, 그러니까 돌아오는 월요일에도 좋은 일정들 하나하나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브리핑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지금 방금 얘기한 자사주 관련된 부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유동성 시장이 올라가다 보니까 증권주한테는 더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자, 이어서 박지훈 파트너의 대장주는 이렌시스인데 오늘 로봇 관련해서는 정말 가슴 철렁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직도 로봇을 봐야 되나 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움직임이 이제는 좀 나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좀 보셨을까요? 맞습니다. 제가 많은 종목들을 이야기를 드리면서 계속 네. 압축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강의 주제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이 지분 투자를 하고 있는 로봇들을 좀 추려드렸었고, 그리고 또 많은 신고점들을 달성하는 로봇들 중에서 기회가 남은 로봇들도 말씀드려왔습니다. 이렌시스는 다시 한번 대장자리를 좀 노려볼 수 있을 만한 로봇주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들고 왔고요. 오늘 기관과 코스닥 순매수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확실히 오전과 오후 분위기가 좀 다른 분위기였는데, 오후 대선은 또 신고점을 넘어가는 종목들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유일 로보틱스 등등 제가 체크해드린 대기업이 지분 투자를 하고 있는 로봇들 위주로 새로운 고점을 또 만들어주는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삼성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LG에서는 로보티즈, 로보스타, 엔질 로보틱스,
SK는 시메스, 그리고 또 두산에서는 두산 로보틱스, 이외에도 뭐 TXR 로보틱스, 유일 로보틱스 제가 정말 압축을 많이 해드렸는데요. 오늘 일부 휴림 로봇, 현대무벡스 이런 종목들은 철렁하신 분들이 좀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저의 관점으로는 이제는 현대무벡스, 휴림 로봇 등등 정말 3-4배 이상 올라간 종목들, 끊임없이 올라간 종목들에 대해서는 차익 실현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흐름인 거고, 지속적으로 대기업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은, 랠리가 지속되고 있는 종목들은 새로운 고점에서 보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발언이 나오게 되면서 아주 자금의 흐름이 명확해진 상태이고, 현대차의 노조 이슈도 나오게 되면서 그러면 이제 로봇주들에게는 조금 안 좋은 소식 아닌가 싶으실 텐데, 이런 노이즈들이 결국에는 이 로봇 투입이 현실화가 된 노이즈거든요. 네. 그래서 단기 조정의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저의 의견인 거고, 이렌시스는 정밀 모터 감속기 및 구동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네. 보안 솔루션 부품과 그다음 로봇 부품 등 핵심 부품을 설계하고 제조 판매하는 기업인데요. 삼성과 코웨이 등 대기업과 거래 이력이 일단 있습니다. 그리고 부품도 외주가 아니라 내부 기술로 생산이 가능한 설계 업체이고, 최근에 정부 및 산업 차원에서 로봇 부품 국산화가 강조되는 가운데 이 공급망에 포함되는 부품 확보 기업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오늘 기관 매수 특이점을 보시게 되시면은요, 기술 기반 성장주들을 사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천스닥을 앞둔 만큼 이 바이오도 코스닥에 한몫을 하고 있는 자리인데, 이 로봇주들도 시총이 굉장히 많이 커졌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이야기하면서 2차 전지 당장 매수 관점이 아니라 이 로봇주들의 확산에 기여를 할 수 있는 체력이 뒷받침되는 게 2차 전지의 흐름이었다라고 말씀드린 만큼, 앞으로 실체가 있는 로봇주들, 그리고 부품을 담당하고 있는, 직접 생산하고 있는 선별된 기준으로만 로봇주들을 보는 게 정확하다. 지금 차트 함께 보시게 되시면은요, 종가가 차츰차츰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움직임을 많이 보여준 로봇인데, 이 종목 7,500원대까지 밀리더라도 이 종목의 흐름이 끊긴 게 아니라 최근에 고점들이 9,400원대에 다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 9,400원대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신호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천스닥을 앞둔 만큼 이 부품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나라 로봇 기업들, 그리고 로봇 부품주들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여전하게 오늘 고점이 9,400원대 제시 드리면서 이탈가, 짧은 이탈가 보신 분들은 7,500원 이탈가 보고 추가적인 상방 랠리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로봇 관련해서도 종목별로 옥석 가리기를 좀 해야 한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꼬리주의 흐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또 나뉘어진 게 우주항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린광학 같은 경우에 최근에 잘 달려주었지만 오늘 흐름을 좀 보면 다른 종목들은 튀는 종목들도 있는데 움직임이 좋지 않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셨을 것 같아요. 네, 그간 가장 강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좀 차익 매물들도 쏟아졌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제가 비츠로넥스텍을 말씀을 드릴 때 야생마로 표현을 하면서, 야생마에 올라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야생마가 가만히 서 있을 때가 언제냐? 물가로, 연못가로, 그리고 강가로 와서 이렇게 물을 마시러 이렇게 싹 내려왔을 때, 네. 그때 잽싸게 잡아타고 올라타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을 때가 5일선에서 지지를 받느냐 못 받느냐를 볼 때인데, 차트 흐름 잠깐 보시죠. 그 시절에 이제 요런 느낌이었죠. 야생마에 언제 올라타야 됩니까? 요런 거 가장 최근이고요. 그 다음에 12월 달에는 야생마에 언제 올라타면 좋을까요? 요럴 때가 결국엔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추세 하단까지 조정을 받았는데, 조정을 받을 때 특징 중에 하나가 거래량을 싣고서 조정을 받느냐, 거래량 없이 조정을 받느냐가 갈리는 구간입니다. 그럼 오늘 그린광학도 마찬가지로 장중부터 지속적으로 쭉쭉쭉 계속 빠졌습니다. 이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 단기 추세선으로도 이렇게 해서 추세를 그려볼 수 있거든요. 그럼 마찬가지로 오늘 요 아래까지 내려왔는데 거래량을 살펴본다면 거래량이 별로 터졌느냐 없습니다. 안 터졌느냐 네. 별로 없단 말이죠. 그럼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들은, 엄마 나 그린광학도 없고요, 스피어도 없고요,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도 없고요, 비츠로넥스텍도 없고요, 저 컨택도 없고 AP 위성도 없고 세트레가이도 없고 저 다 없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다 불러드렸던 종목들이거든요. 무방에서 불러드리고 아직도 없다면 요거 사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 없다. 가장 최근에 말씀드린 게 AR. 네. 우주용 전고체 배터리를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는 한번 우리가 도전해봐도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려서 또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을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린광학이 제 눈에는 다시 사도 되는 자리라고 보여왔기 때문에 꼬리주로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는 포투지에 또 담을 수 있다면 저는 지금 자리에서도 지금 이 가격 3만 원 지지가 나오면 3만 원과 3만 1천 원 사이에서는
강력 매수 의견을 한 번 더 드려볼 테니까요. 왜? 다음 달 5일 아르테미스 나사에서 2호 발사에 대한 일정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물스물 이야기가 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스페이스X의 IPO에 대한 뉴스가 지금 이제 나사 이야기 나오면서 그 다음에 오버랩되고 있는 게 스페이스X IPO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한 차례 추가 반등 나오는 모습이니까요. 우주항공 끝나지 않고 모멘텀이 올해 내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린광학 지금 자리가 매수 가능하다라는 의견으로서 꼬리주로 선정해 보았습니다. 네, 이어서 박지은 파트너의 꼬리주 KH바텍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오늘 움직임을 좀 보면 일단 위쪽으로 좀 가고 싶은데 시장 흐름에 좀 오늘 타지 못했다라는 생각도 약간 들거든요. 얼마 전 레인보우 로보틱스 관련된 기사가 있으면서 이것도 로봇으로 좀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 있는데 어떻게 좀 보실까요? 맞습니다. 요즘 종목들의 좀 특이점을 보니까 자꾸 그 자리를 돌파할까 말까 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대체적으로 하나그룹주들도 지금 마찬가지고요. 대장주에서도 제가 부품 관련된 종목들을 이야기했는데요. 코스닥이 천스닥으로 가게 되려면 이런 부품주들, 성장 유망주들 기업 관심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수는 쉬어가고 있지만 이제 시장이 새로운 이야기를 찾아가는 모습인데요. 저 같은 이제 로봇이라는 랠리 속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종목이 나오는 게 굉장히 재미있는 흐름입니다. 오늘 뉴스 중에서도 이스턴 기어와 로봇용 고정밀 감속기 기술 협력 이 MOU를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네. 감속기는 로봇 산업에서는 이제 선택사항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봤었던 SPG도 그렇고 SBB테크도 그렇고 짧게 공략한 것도 아니고 정말 두세 배 넘게 아직까지도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뉴스의 핵심은 KH바텍이 기존의 IT와 전자부품을 넘어서서 로봇 산업의 공급사로 확장하고 있다는 점을 또 첫 번째로 꼽아볼 수가 있고요. 이미 고점에 있는 로봇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신규 로봇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부품주들이 조용하게 좀 꾸준하게 확장이 되고 있다는 건 아직까지 기세가 죽지 않았다라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제가 대장주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기관이 코스닥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기술 기반 성장주들을 담기 시작했다라는 건 당연하게 지금 새롭게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가장 핫한 테마의 이야기를 골라서 쫓아가는 종목들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건 질주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소리인데요. 오늘의 같은 경우에는 일부 차익 실현 매물 들이 많이 나온 종목들이 많았지만 이 하락을 또 기회로 삼아 볼 수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해성 에어 로보틱스라든지 TXR 로보틱스라든지 하락의 폭이 컸어도 기간 조정보다 가격 변동을 주는 아이들은 또 그만큼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의 심야 토크가 또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오늘 하락을 또 기회로 볼 수 있는 종목들, 많은 종목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이따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차트 함께 보시게 되시면 아직 현재 자리도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14,300원대 상한가 종가 부근을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고 계속 윗꼬리들 계속 부딪혔던 가격이 14,300원대에 횡보를 하고 있고요. 이 종목이 당장 땡겨서 봤을 때는 굉장히 높아 보이지만 이 종목 이제 시작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이전에 지지받고 있던 흐름을 하락했던 부분을 단번에 메워주게 되면서 회복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가격부터 상승한다라고 하면 최근에 고점을 17,000원대까지 남겨주었기 때문에 1차 가격 저항은 16,000원 그리고 17,000원을 넘어서서 18,000원대까지도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탄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로봇 부품 관련된 종목들 부품은 당장의 수주가 발생이 되어야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KH바텍 목표가 체크해 보시면서 함께 관심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대장주엔 꼬리주의 흐름들 살펴봤고요. 자, 이어서 인사이트 Q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핫 이슈가 다음 주에도 수급 돈이 몰릴 수 있을까 확인해 봐야겠죠.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이제는 1000스탁 이상이다라고 봤을 때 수급의 방향이 바뀔 수 있을까? 이 부분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자, 두 분의 답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허반석 파트너는 아니다. 자, 수급의 확장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이리저리 다 들어간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주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박지은 파트너는 맞다. 수급의 축이 이동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만약에 수급이 몰린다 그러면 우리는 또 어디를 봐야 될까 두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허반석 파트너는 이번 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제약바이오 지켜봐야 한다. 그리고 박지은 파트너는 기간이 담는 성장주를 잘 지켜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허반석 파트너. 네. 자, 일단
유동성의 시장이다 보니까 수급이 다 퍼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지 자체가 네. 수급의 방향이 바뀐다라는 건 지금까지는 코스피 대형주 중심으로의 상승 랠리가 그렇죠. 나왔는데 코스피가 아니거나 대형주가 아니거나라고 음. 생각을 했습니다. 방향이 바뀐다라는 것은 코스피에서 매물이 쏟아지고 그래서 그 자금이 코스닥으로 이동하는 그런 모습들로 방향이 바뀔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코스피 시장도 지금 5,000포인트를 지지하려는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것이고 코스닥 시장에는 신규 자금들이 더욱더 많이 투여될 가능성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례적으로 국민연금의 기금연금위원회가 열리는 날이 1월 26일입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기금위원회인데요. 원래 통상 3월 달에 열리는데 1월 26일로 긴급 소집을 했습니다. 결국 고환율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로부터 시작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렇게 소집을 한다라는 것은 결국 국내 주식 국민연금의 투자 비중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이 기금위원회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제 결정을 하니까요. 여기에 대한 방점이 한 번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정부 주도로서 코스피 5,000포인트 달성을 했습니다. 그럼 코스닥은 3,000포인트를 불러놨는데 3,000포인트를 가려면 1,500을 넘어야 되고 1,500을 넘으면 2,000을 넘어야 되고 2,500을 넘고 3,000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니까요. 저는 수급의 이동이 아니라 추가적인 수급의 유입으로서 우리 시장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의미로서 수익률 극대화는 수익률 극대화대로 가져가시고 신규 섹터로서는 제약바이오 섹터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어제도 보로노이 하나 딱 찍어드렸고 오늘 강한 반등 나왔습니다. 제약바이오 안에서 다시 한번 우주의 남자에서 제약바이오의 남자로 변신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 뭐 전체적으로 좀 골고루 좀 퍼졌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박지은 파트너 일단 축이 좀 이동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인가요? 뭔가 이것저것 그냥 스토리도 없이 다 상승하는 게 아니라 네. 뭔가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뭐 로봇이 있으려면은 핵심인 배터리도 필요하고 또 이제 이 인프라가 자율주행이 잘 움직이려면 위성이 필요하고 이런 것처럼 모든 인프라가 좀 스토리를 엮여가면서 성장주들이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수급의 축으로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코스닥 상승의 핵심은 이제 기관이었는데 의도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강했던 바이오는 또 테마 바이오가 아니었고 실적이 보이고 기술이 있고 그리고 회복이 확인된 바이오 종목들 위주. 그러니까 즉 진주 일부에서 언급이 되던 바이오 종목들이 굉장히 강했고요. 이 코스피에서는 삼전, 현대차 등등 대형주 차익 이후에 자금이 의도적으로 코스닥으로 좀 옮겨가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젠 이거 수익 많이 났으니까 이것도 팔고 좀 저것도 사봐야지라는 느낌이 강했는데요. 대표적인 종목이 휴림로봇, 뭐 현대무벡스, 뭐 해성 에어로보틱스, 티로보틱스 뭐 이렇게 좀 큰 상승을 줬던 종목들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종목들이 좀 나와주면서 이제 많이 수익권이니까 내가 이것도 사보고 저것도 사봐야겠다라는 심리들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휴림로봇과 현대무벡스는 이제는 단기 트레이딩의 관점으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TXR 로보틱스, 해성 에어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우리가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가격대로 또 기회를 줄 수 있다라는 관점입니다. 명확하게 이제는 로봇주들이 시총이 좀 단단해진 종목들이 많은 만큼 코스닥 하면 바이오가 가장 먼저 떠올랐었는데 이제는 로봇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양하게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기업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 그리고 또 로봇 부품주들 또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중소형 종목들 위주로 압축해서 체크해 보시게 되면 정말 재미있는 수익을 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술 기반의 성장주들 위주로 종목을 잘 살펴보자라는 저의 의견이고요. 저는 이미 이 중소형 종목들에 대해서 로드맵을 장착을 하고 어디서 사고 팔아야 될지에 대한 계획을 짜 놓았습니다. 이 종목 FSD가 깔려져 있기 때문에 오전장에 혼자 주식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너튜브에 박지윤 일당백 검색하게 되시면 아침에 제가 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면 좋은 전략 잡아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늘 궁금해하시는 게 전문가의 계좌는 어떠한가 이시잖아요. 이 계좌 오픈하면서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 방법까지 저와 함께 전략 잡아보시면서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도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화장품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좀 나온 것 같아요. 순환매 랠리가 나올 것 같은 실적 시즌 최고 미인 종목을 뽑아본다면 두 분은 또 어떤 종목을 꼽았을까요? 바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허반석 파트너의 종목은 파마 리서치, 그리고 박지훈 파트너는 실리콘2를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일단 지금 구간에서 관심을 좀 못 받고 있다가
이제 실적 시즌 앞두고 나서 조금씩 관심을 받고 있는 화장품 관련해서 파마리서치 어디까지 좀 보고 계실까요? 튀면 또 강하게 튀어오르는 섹터가 화장품이고 그렇죠. 화장품 섹터를 조금만 더 확장을 해본다면 이제는 색조나 기능성 스킨케어에 국한하지 말고 미용, 의료기기, 홈뷰티 디바이스까지도 확장을 해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이 정점에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파마리서치, 스킨 부스터, 리쥬란이죠. 리쥬란. 이건 압도적인 브랜드 파워죠. 뭐 아프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저는 사용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아픔을 참고서도 그만큼 효과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높은 수익성이 또 관건이죠. 일반적인 화장품의 영업이익률이 한 10% 초중반이라고 한다면 파마리서치는 의료기기 베이스로서 영업이익률이 30% 이상은 무조건 찍는 그런 기업입니다. 일각에서는 보도자료 속에서는 괴물 같은 이익률을 내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요. 말 그대로 괴물 같은 주가 상승이 24년, 25년 내내 나타났었습니다. 다시 한번 차트상 저위험 구간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수출 쪽에 있어서도 단순하게 작은 것들을 파는 게 아니라 단가가 높은 의료기기 수출로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 랠리에 있어서의 끝판왕은 다시 한번 과거의 영광을 찾을 수 있는 홈뷰티 디바이스 쪽에서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파마리서치 차트를 길게 열어놨습니다. 차트상 저위험 구간 61선, 61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 라인이 올까라고 생각할 만한 구간이죠. 여기가 올까? 여기가 올까라고 다들 생각을 하시는데 이런 곳이 모든 종목들이요. 삼성전기도 여기가 왔었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놓고 본다면 다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바닥을 찍고 60일선이 이제는 더 이상 안 되려고 돌아가 볼까라는 느낌을 주고 있고 21선은 반등을 시작한 상황입니다. 올까라고 했던 위치까지 왔을 때에는 반갑게 맞아주는 게 또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이런 느낌으로 해서 본다면 1차적으로 저항, 여기까지 저항이 나오면서 200일선, 120일선과 함께 만나는 자리까지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열려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적이 확인된다면 추가적으로 2차 목표가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실적이 확인되는 기업을 실적이 딱 나오고 나면 한 번 더 조정을 받거나 로켓처럼 또 올라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파마리서치 바닥에서 야금야금 모아가기 좋은 시절이 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실리콘2. 자, 이것도 한때 정말 시장을 좀 지배했던 종목인데 최근 흐름이 좀 추세가 약간 전환되는 모습들이 잡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화장품주 대체적으로 이렇게 좀 탄력을 받을 때 가장 또 올라가던 시절이 있었었는데 네. 요즘에는 주목을 못 받는 것 같아서 그렇죠. 또 상대적으로 또 많은 종목들이 크게 움직이기도 하니까요. 이번 화장품 랠리 성격은요. 계속 이벤트로 좀 중국에 기대하던 테마 의존도가 좀 있었는데 이번엔 그게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해외 매출 구조라든지 아니면 유통 채널, 실적 가시성 이 세 가지로 좀 선별적으로 랠리를 가져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화장품 테마가 단독 집중되는 분위기는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주 흐름은 그래도 명확했다라고 보는데요. 초반에는 APR이라든지 실리콘2, 코스메카 코리아 이렇게 좀 달려주었고 이후에는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VP 이쪽이 좀 움직여주는 흐름이었습니다. 중소형에서 대형주로 이제 확산된 전형적인 순환매 패턴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아모레퍼시픽과 APR 그리고 코스맥스를 제가 말씀드렸었고 이번 탑픽은 제가 실리콘2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유는 이 브랜드가 아니라 글로벌 유통 플랫폼이고 특정 국가와 채널 의존도가 일단 낮습니다.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보다는요. 실적 전환이 가장 깔끔한 구조이기 때문에 이 차트도 어느 정도 추세를 돌려주는 만큼 지금부터는 관심 있게 단기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주를 갖고 계신 분들께서만 제 의견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화장품의 테마가 아니더라도 추세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다양한 시장의 재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성장주 쪽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차트 함께 보시게 되시면은요. 최근에 계속 49,000원대를 못 뚫는 흐름이 나오다가 최근에 좀 다시 이전의 저항 가격을 좀 부딪혀주는 가격들 뚫고 다시 이전의 고점을 도전해주는 모양입니다. 지금 봐야 되는 실적이 지금 앞으로 기다리고 있는 만큼 지금 가격부터는 55,000원부터 6만원대까지 갖고 계신 분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규 매수 진입의 관점보다는 우리가 다양하게 볼 수 있는 성장주들이 많으니까 다른 종목들 진주 일부에서 함께 골라가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마지막 세 번째 이슈도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니 해도 가장 뜨거웠던 건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부분이었죠. 제도와 기대감에 따라서 핵심 키워드와 대장주를 꼽는다면 두 분은 어떻게 선정해 주셨을까요? 자, 먼저 허반석 파트너의 키워드는 STO, 토큰 증권으로 잡아주셨고요. 박지훈 파트너는 결제 인프라로 잡아주셨습니다. 자, 대장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일단 허반석 파트너는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 현재도 IT센 글로벌 오늘 좋은 모습이었죠. 자, 그리고 박지훈 파트너는 상한가에 안착한 HNKCP를 이야기해 주셨네요. IT센 글로벌 대장의 흐름 좀 이어갈 수 있을까요?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다 수익이시고요. 네. 수익률이 어마어마하실 건데 제가 오늘 8시 30분 아침 방송에서도 네.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침에 IT센 글로벌을 보면서 이 자리 정도 되면 사셔야죠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었거든요. 자, 차트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방송, 이 진짜 주식 일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데는 이중 동그라미를 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그리고 또 여기서 한 번, 그리고 여기서 한 번. 이렇게 총 4번의 수익을 여러분들과 함께 매수하고 함께 익절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1차적으로 되돌림 자리, 그리고 2차적으로 되돌림 자리, 3차적으로 수익 실현 라인이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죠. 지금 이 자리에서는 여기서 매도하고 여기서 매도하고 여기서 매도했습니다. 근데 중기 되돌림 자리 여기서 한번 지지를 받았죠. 다시 여기서 지지를 받고 있는 구간이죠. 그리고 나서 증권주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 결제 인프라 관련 종목들이 다 올라가고 있을 때 IT센 글로벌 사야 됩니다라고 10시 이전에 말씀을 드렸고 오늘 두 자릿수 이상의 강한 상승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 갖고 계신다면 굳이 저는 팔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가 3월 달 됐을 때 실적을 열면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만한 실적이 분명히 나온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한국금거래소의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연결 실적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금거래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강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금을 이제 STO, 토큰 증권화했을 때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기업 IT센 글로벌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본에서 이미 일본 엔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시스템 구축을 해본 기업이다라는 것들이 IT센 글로벌의 강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수익률 극대화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박지훈 파트너는 오늘 상한가 들어간 종목 중에 하나를 대장주로 꼽아 주셨네요. 맞습니다. 오늘 뭐 관련된 종목들이 다 여러 개로 그룹 지어서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일단 이 이슈의 본질부터 놓고 보자라고 하면 코인을 누가 만드느냐에 대한 질문은 좀 지나간 것 같고 지금은 어디서 쓰이느냐가 중요한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다날이라는 종목을 설명드리면서 결제 인프라를 키워드로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뭐 지역화폐, 스테이블 코인, 뭐 전자결제, STO 등등 동시에 좀 움직여준 장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다날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일당백에서 주도주로 공략을 좀 했었었고 NHNKCP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 종목 선택을 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결제망을 보유 중이고요. POS 그리고 또 간편 결제, 부갑 서비스까지 포트폴리오가 완성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결제 흐름이 꾸준한 실물 수요 기반이기 때문에 테마 모멘텀과 실제 인프라 그리고 펀더멘털 밸류까지 겹쳐 있다라고 설명드리고 싶고 함께 보실 종목들 이제 바닥에 있는 종목들 좀 안 오른 종목 관심 있게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KG 이니시스 아직 오르지 않았습니다.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유라클, 뱅크웨어 글로벌, 다날 등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어제 샀는데 오늘 안 올라가서 이 종목 팔아야 되나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시는 것 같습니다. 상승장이 굉장히 쉬워 보여도 빠른 순환매 때문에 포모 현상 때문에 많이들 힘드시죠. 그렇죠. 지금 최근에 산 종목들은 빠르게 여러분들께서 방향을 정리하시는 것보다는 순환매의 흐름을 기다려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테마장이 왔다, 중소형 종목들의 장이 왔다라고 하면 한 종목만 놓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이런 테마적으로 다 같이 움직이는 종목들을 제가 몸체는 작아도 손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일당백들과 함께 이제 테마주에 관련된 그룹 관련된 관련주들 함께 흐름을 함께 체크하는 편인데요. 이 스토리에 관련된 종목들 뱅크웨어 글로벌, 뭐 유라클, 그리고 NHN, KCP, 다날 등등 관련주들 정말 많으니까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 종목 지금 차트 함께 보시게 되시면 내일 아침에 시초가에 들어가도 될까요? 라는 질문들 많이 주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내일 아침 시초가에 성급하게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2만 원대 갭 상승을 줄 때 일부 매도해서 차익 실현을 하시고 그 이후에 조정이 나오는 구간을 기회로 한번 보자라는 의견 드리고요. 추격 매수하는 구간은 아니다. 이렇게 코멘트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